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거는 회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굴러가는 상황이 있어요. 공이 굴러가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운동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랜슬레이션, 즉 병진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는 트랜슬레이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로테이션, 즉 회전 운동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걸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병진 운동이 뭐냐? 여기 있던 애가 결국에는 이게 굴러가가지고 공이 굴러가가지고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이렇게 굴러가지고 여기로 도착을 하죠. 이거예요. 즉 공이 처음에 있던 거랑 나중에 있던 거랑 위치가 바뀌었죠. 이 위치가 변한 거. 이거 자체를 병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공이 여기 있다가 저길로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죠?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았어요. 반대로 돌았나? 네. 이렇게 돌면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도는 것 자체만 놓고도 또 이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이어그램,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 운동만 놓고 보는 거랑 병진 운동, 이렇게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동한 거. 좀 삐뚤어졌는데 아무튼 직선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병진 운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걸로 우리가 분해해서 쪼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 반경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일정한 회전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회전을 하는 거죠. 이 회전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경과 각속도를 곱하면 이 VT, 이 접선 방향에서의 속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접선 방향이, 접선이 이제 영어로 탄젠트거든요. 탄젠셜한 벨로시티다. 탄젠셜한 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접선 속도라고 할 때 VT를 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울 거니까 지금은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인 거고 여기 있는 건 병진 운동. 이게 이제 콘스턴트한 즉 일정한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거의 속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VCM을 쓴 것 같아요.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건데 이 직선 운동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정의들, 이 변이, 속도, 가속도인데, 그때 나온 개념들이 변이, 속도, 가속도인데, 이게 상당히 원운동에서도 닮았습니다. 그냥 앞에다 각만 붙인 거예요. 보면은 변이가 각기 붙어가지고 각변이가 되고, 속도도 각이 붙어서 각속도가 되고, 가속도 각 붙어가지고 각가속도로 부르는데, 굉장히 닮았습니다. 실제로 이 공식 자체도. 보시면은, 직선 운동은 이제 공이 여기 있다가 절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즉,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할 때 이걸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원운동에서는 이게 돌죠. 그럼 이 얼마만큼 각도가 여기 있었다가 절로 이렇게 틀어졌는데, 각도가. 이 얼마만큼 틀어졌습니까를 나타내는 이 각도, 이걸 우리가 각변이라고 부릅니다. 각도는 보통 우리가 세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회전 반경 R이 나오고, 이제 이 시간당 얼마만큼 틀어졌습니까를 나타낼 때, 각 속도를 이렇게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틀어졌습니까를 이제 시간당으로 나눴을 때 바로 각속도, 우리 오메가로 표현하는 이 각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직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직선 운동도 이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x인 건데 이 시간당으로 그걸 나누면은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속도, 즉 v로 벨로시티의 v로 나타내는 거죠. 또 이제 속도가 변하면은 이제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습니까? 속도를 변화한 거, 이제 변화한 거가 있기 때문에 델타를 붙이는 거죠. 변화량을 상징하는 기호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속도, acceleration의 a를 따서 가져와서 표현을 하는 거죠. 원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원운동도 이 각 속도가 변화하면 이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습니까? 시간당. 그거를 우리가 각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직선 운동과 원운동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이 등가속도, 선운동 이런 공식들을 아직도 머릿속에 넣고 계시겠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하는 공식이죠. 시간과 속도, 가속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애는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 둘은 미적분 관계니까 이 위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아래가 되고요. 미분 이렇게 쓸까? 밑에 있는 친구를 적분하면 위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적분. 예,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밑에 있는 걸 외워가지고 이걸 적분을 해서 위에 있는 거를 도출해냈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키네틱 에너지랑 이거의 변화량이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로 놓고 이거를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초기 속도 말고 나중 속도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공식이 도출이 되죠. 저도 이거 공식 또한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 개의 공식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은 매우 도출을 해내기 편한 공식들인데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셨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공식이 이 선 운동에서 직선 운동에서 쓰였던 공식이 회전 운동에서 굉장히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쓰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X 자리에 전부 세타가 왔어요. X 여기 있고 X도 여기 밑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타가 여기 있고 세타가 밑에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속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보면 각속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가속도도 보면은 여기서 각 가속도 형태로 또 나오게 되죠. 이 개수들은 다 똑같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완벽하게 거의 일치한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외우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암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공식 간의 유사성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 가속도랑 속도랑 서로 호환이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가속도랑 각 가속도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회전 반경을 곱하는 것을 통해서 회전 반경이 비례한다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회전 반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원 운동을 이렇게 이 놀이기구에 타가지고 이게 돌아요. 이 놀이기구가 돌아요. 어렸을 때 이거 뺑뺑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이 뺑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뺑뺑이 타고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중간에 손을 놔. 여기서 왔어. 여기서. 이 지점에서 놨어.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팍 쓰러져요. 일로 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손을 놓는 순간 이때는 속도가 이 접선 방향,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이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간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은 왼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뺑뺑이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도니까 돌다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친구 안에 손을 놓으면은 일로 가다가 퍽 하고 쓰러져요. 왜?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다 쓰러지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접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쓰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쓰러져 있겠죠. 여기 있었으면 얘가 이제 축 가가지고 여기서 퍽 하고 여기서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이
쓰러질 때 이제 손을 딱 놨을 때 속도가 작용해서 쓰러진 건데 이 속도는 회전 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회전 반경이 이거라 그랬죠, 제가. 여기 원의 중심하고 이 친구가 서 있는 이 끝부분 여기가 바로 회전 반경이 되는 건데 이 회전 반경이 클수록 속도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 친구가 있다 해봅시다. 이 친구는 여기 있고 B 친구가 여기 있어요. A 친구 여기 있고 B 친구는 어디 있냐? 여기 적도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 B 친구랑 A 친구가 있는데 A 친구는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조그만하게. 근데 반면에 B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하루 동안 이 지구 둘레만큼 돕니다. 돌아요, 이걸 이렇게. 뒤에는 점으로. 이 B라는 친구는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빙 도는 거예요. 크게. 지구 둘레를. 하루 동안. 반면 A 친구는 하루 동안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였죠, B가. 그러면 B가 그만큼 더 빠른 거죠. 다시 얘기하면 A는 하루 동안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어요.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는데 이거 이 동그라미 쫙 펼쳐가지고 여기다 놔두면은 뭐 한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려나? 이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A는. 근데 B는 어때요? 이만큼 움직였어요. 지구 둘레만큼 움직였어요, 하루 동안. 그러면 누가 빠른 거예요? 당연히 B가 더 빨리 움직인 거죠. A는 조금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느린 거고 B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뭐죠? A는 회전 반경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회전 반경 이만큼을 중심을 이렇게 삥 돌았는데 뺑뺑 돌았는데 B는 어때요? B는 이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반경이 이만큼이야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만큼 회전 반경을 가지고 돌았어요. 이게 B의 회전 반경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반경을 이렇게 빙 돌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빙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즉 회전 반경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속도랑 각속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접선 방향 속도를 우리 VT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탄젠셜한 속도라서 탄젠셜한 벨로시티라서 우리가 VT라고 부르는 거예요. VT는 뭐다? R 곱하기 오메가다. 오메가는 뭐였죠? 각속도였죠. R은 뭐였죠? 회전 반경이요. 그러니까 각속도에다가 회전 반경 곱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쉬운 개념이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였죠? 이거는 탄젠셜한 방향의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알파가 있고 알파는 각가속도죠. 각가속도에다가 회전 반경 곱하면 그냥 가속도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가속도랑 가속도는 이런 관계. 회전 반경을 곱한 관계 있고 속도랑 각속도도 마찬가지. 회전 반경을 곱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공식 유도를 해보자면 이 그러니까 지금 접선 속도는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뭐 대충 t라고 하고 t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친구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했어요. 딱 주어진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 시작 해가지고 끝 했는데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의 속도가 접선 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했어요. 시간당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 길이를 우리가 델타 S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이 회전 반경 R에다가 이 각도 세타를 곱하면 이 S의 길이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소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중학교 수학 공부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한 거리를 구했으니까 이제 시간당으로 나누면 되겠죠.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로 나누면 계산을 하면 속도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시간당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구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시간당으로 나눠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지우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각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풀어졌는가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뭐예요? 그게 바로 각속도죠. 그래서 여기 R 하나 남는 거 이렇게 두고 와가지고 각속도에다 회전 반경 곱한 게 바로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우개. 네. 이 공식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거를 또 시간당으로 나눠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일단은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나눈 거니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시간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보면 뭐죠? 각 가속도를 시간당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각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R 하나 남는 친구 여기다 톡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각 가속도에다가 회전 반경 곱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개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되는 게 바로 구심가속도예요. 구심가속도는 뭐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R이라는 회전 반경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는데, 이때 접선 방향으로 T가 빠졌네요. 속도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는. 근데 아무런 힘이 없으면 얘가 그냥 일로 쭉 가버려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원운동을 하면은 이 V가 아래로 이렇게 살짝 바뀝니다. 얘도 그렇게 또 변했죠. 이 밑에 있는 친구도. 이거는 이 속도의 아래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속도 변화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던 친구가 밑으로 잡아 당겨지는 힘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틀어진 거예요. 이 친구도 또 밑으로,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가지고 틀어지면 이런 방향으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원운동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 V를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시작점을 하나로 딱 모아요. 그러면은 V만으로 된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을 받아가지고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가속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딱 그렸던 그림이랑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해 가는 이 힘, 이 가속도. 이거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옮겨보면은 얘도 이쪽으로 옮겨보면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향하죠. 얘도 이렇게 옮겨보면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이런 친구들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에서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두 개의 원만 집중해서 볼게요. 이러한 당연한 상식들을 알기 위해서 저런 원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R과 V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회전 반경이 커지면 속도가 커진다. 아까 우리 지구본 가지고 얘기했던 거에서 알 수가 있는 개념이고요. 또 다음으로 이 원운동에서는 속도랑 가속도가 비례한다. 속도가 커지면 가속도가 비례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상식적으로도 이 V가 아주 크면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 운동을 시키려면 이제 이걸 밑으로 틀어지게 해야 되죠. 틀어지게 하는 힘도 커지겠죠. 이 V가 크면. 근데 V가 작으면은 살짝만 힘을 줘도 살짝만 속도가 바뀌어도 금방 원이 되는데 이 V가 너무 크면 돌리려고 더 많은 가속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하거나 자전거 운전할 때 꺾을 때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더 많은 가속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R과 V는 비례한다라는 사실과 V는 A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비례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R 대 V는 V 대 A.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죠? V제곱은 RA인데 우리가 이거를 A에 대해서 즉 부심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R분의 V제곱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바로 구심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C는 센터 페달 이래가지고 구심 센터에서 나온 C고요. 여기는 뭐 엑셀러레이션이고요. 반경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레디어스가 반경이에요, 영어로. 거기서 따온 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구했는데 이런 공식도 있었죠. 우리 각속도랑 그냥 속도의 관계 공식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이걸 또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V 자리에다가 R 오메가를 쏙 집어넣어서 R제곱 오메가 제곱이 나오면은 R제곱은 여기 밑에 있는 R이랑 상쇄가 돼가지고 R 하나만 남고 오메가 제곱 그대로 남아서 이 구심가속도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구했으면 우리 이걸 보통 한번 넣어보거든요. FNMA 식에다가. 왜냐면은 가속도는 힘이랑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그러면 이렇게 F는 MA라는 공식에다가 이 A 자리에다가 구심가속도를 쏙 집어넣으면 이러한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원운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 바로 구심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가 붙었죠. 구심, 중심 센터로 가는 힘이라서 F에다 밑에 C라는 첨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간에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그 원운동을 하는 거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이 원동을 하게끔 만드는 힘은 이겁니다. FC. 그거의 계산을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체든지 간에 이 구심력이 있어야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장력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상한 장력도 있어야 이제 원운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구심력이 없으면 얘는 원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힘이 아예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구심력을 가해서 이 장력이 유지되면 이제 원운동 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장력이 없어지면 그냥 줄이 딱 끊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직선 운동만 쭉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원 운동이 아니라 직선 운동이 되는 거니까 항상 원 운동을 하려면 구심력 그리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장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둘이 같은 크기를 가져야지만 원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끝났고요. 각 변이, 이제 각 속력, 각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것들이 회전 운동에서 쓰이는 개념들인데 직선 운동에서 나오는 개념들과 상당히 닮았구나. 심지어 이 공식마저도 거의 일치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회전 반경을 통해서 이 속도랑 각속도, 가속도랑 각가속도가 서로 호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